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참 많이 비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은 생업을 조금 벗어난 사람이고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이제 공동체의 미래나 안위와 관련해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 사회 식자층이나 또 지배층들 또 엘리트들 특히 이제 원로들 이런 분 가운데 대부분이 다 몸을 사렸지 않습니까? 몸을 사려고 그런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우리 옛말처럼 가뭄에 콩나기처럼 그렇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이제는 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소위 신문의 영향력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여러분들 필력을 날렸던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여러분들 칼럼을 쓰시는 분들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유부의 전주필했던 김대중 고문이나 또 강천석 고문. 오늘 강천석 고문이 장문에 글을 이렇게 올렸네요. 제목이 한국 안보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만들어내는 한국 선거가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들을 다 안 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강천석 고문도 아마 70대 중반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20년 정도 더 사신다면은 20년 정도 더 사는 동안 본인이 여러분들 썼던 글을 통해 가지고 사회 방향이나 물꼬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비용 청구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만들어낸 것이 선거니까. 오늘 그 제목에 좀 비위가 상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천석 고문이 쓰신 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 내용 안에 트럼프 혁명과 김정은의 핵 위협, 이 복합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진짜 한국의 문제를 그냥 가리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바꿀 힘을 행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트럼프 여러분들 행정부 2기가 개설이 되든 북한 여러분들 김정은이 여러분들 위협을 하든 간에 민주주의 가장 기초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가장 기본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 되게 되면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정치판을 오랜 세월 동안 장악할 수 있을 때고 이제 그러게 되면은 내치뿐만 아니고 안보, 외교 전부를 다 통째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론은 미국과의 이별로 여러분 연결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싱크탱크가 미국 국가우선연구소지 않습니까? 국가우선연구소의 부소장하고 여러분들 관련자들이 지난 7월 달에 여러분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몇몇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정보력을 총종합하게 되면은 한국의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행정부는 본인들이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한국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하게 여러분들 지탱하고 있는 미국 우선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한국 상황을 보고받은 거지 않습니까? 강천석 고문의 이름 칼럼의 중간을 보니까 11월 22일 날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던 국가조찬기도회에 상당히 생각이 잠겨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천석 고문의 칼럼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바꿀 힘은 대구 경북 유권자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호남 유권자들이 갖고 있다. 두 변화가 모두 다 일종의 무혈혁명이고 명예혁명에 해당한 것이다. 지금 현재 한국은 혁명밖에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구 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의 여러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한 표현은 아닌 거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합당한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고 호남 유권자들은 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니까 또 그분들 이익에 따라서 뭐 그렇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강천석 고문이 칼럼의 결론에 혁명밖에 기댈 곳이 없는 나라에서 혁명이 불가하다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글 쓰는 사람으로 참 여러분들 글이 맛깔나게 참 잘 쓰셨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글의 전편을 보면서 원로가 좀 더 정직할 수가 없는가?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생각해서 좀 더 정직하면은 후손들도 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노후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또 언론사 보도는 지난 대통령 선거 2022년도에 속그리 이름 투표 파문으로 물러났던 김세한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법원이 영장 발급 증거인멸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녀 특혜 취업 옳은 일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도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 TSMC가 시장 가치가 4배 정도 여러분들 격차가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 혁명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융합되는 현상이 큰 여러분들 조류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의 격차만 주목하지만 저는 올해 1월 달에 실시됐던 대만의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안방까지 대만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대만의 선거와 한국 선거의 격차는 곧바로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대만의 대표기업인 대만 반도체 TSMC의 격차인 겁니다. 그것이 선거를 바라보는 민도의 격차고 그것이 아마
두 나라의 현재를 결정하는 격차일 것이고 향후 20년, 30년, 40년 두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식자청이나 엘리트들, 원로들이 좀 더 정직하게 한국 문제를 볼 수 있어야 그나마 한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결국은 함께 다 어둠의 그런 지대로 계속해서 진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